일상생활하거나 운동을 하실 때 어깨에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런 어깨 뚝뚝거리는 소리나 견갑골이 덜그럭거리는 소리 혹은 통증들은 단순히 근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근육이 큰 보디빌더 분들도 이런 불안정한 소리들이 나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건 팔을 움직일 때 사용되는 근육들의 동원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저희 쪽으로 오시는 환자분들 대다수가 어깨를 움직일 때 이 겉에 있는 큰 근육인 삼각근을 가장 먼저 그리고 과하게 쓰는 패턴들을 갖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상부 승모근과 광배근도 과하게 활성화되어 있으시죠. 이런 분들께 재활하신 방식을 한번 여쭤보면요, 어깨를 강화 목적으로 초반부터 무겁게 그리고 큰 범위로 움직이면서 했습니다. 근데 이러면 우리 뇌는 익숙한 방식인 보상작용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더 강화시키게 되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때는 모르지만 점점 뭔가 더 불편해지거나 아니면 하는 중에서도 아픈데 좋은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참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시다가 더 망가뜨려서 오시는 거죠. 만약에 통증이 없는데 소리가 계속 나는 분들도 과하게 운동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깨나 견갑골에서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있다라는 거는 일단 안정성이 깨진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자꾸 무거운 운동들을 하려고 해요. 그런 분들은 결국에 기초 없이 계속 부하만 높이는 꼴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증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렇게 안정성이 많이 떨어진 분이나 환자분들이 할 수 있는 정교한 재활 방식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동작은 견갑골과 회전근개의 안정성을 재확립하는 방식인데 그나마 쉬운 운동이다 라고 해도 환자분에게는 난이도가 조금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쪽 영상을 먼저 참고를 해주세요. 미세 거상 훈련부터 하고 오셔야 됩니다. 빨리 넘어가서 얼른 재활 실습을 보고 싶으실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지식을 미리 쌓고 가셔야 뒤에 운동을 보상작용 없이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참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깨는 이 소켓 안에 공이 들어있는 구조이거든요. 팔을 움직일 때 상완골두가 소켓 내에서 최적의 위치를 유지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상완골두가 고정된 것은 아니고요. 팔의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구르고 다시 미끄러지면서 제 위치를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걸 바로 동적 관절 중심화라고 하는데요.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고 근육의 크기를 키운다 라고 해서 이 관절 중심화가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신경계 조절이라고 하는 건 이런 움직임을 할 때 단순히 힘의 균형뿐만 아니라 제때 신호를 주고받는 타이밍,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재활의 목적이 근력이나 근육 크기가 절대 아닙니다. 신경계 조절이 목적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깨 운동을 할 때 삼각근만 계속 과활성화 시키면요, 상완골두가 위로 당겨지기 때문에 계속 충돌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회전근개가 제때 활성화되면 상완골두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를 다시 아래로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안정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일단 적은 범위를 정해놓고요, 신경계 조절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익숙해지면 점점 범위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신경계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지금 몇 도도 안 되는데 큰 움직임 계속 하고 계시면요, 이거는 더 망가뜨리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팔을 옆으로 이렇게 드는 거를 외전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삼각근뿐만 아니라 극상근, 하부 회전근개 그리고 정거근이 같이 반응을 하는 구간입니다. 근데 삼각근이 과활성화되는 분들은 일단 이 범위를 10도, 그러니까 초반에 시작하는 10도로 정해놓고 운동을 할 거예요. 우리 삼각근이 과활성화되기 딱 그 전 단계에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삼각근 아래에 있는 극상근과 정거근 같은 조절 근육들이 제때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안전한 움직임을 계속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이 신경계 조절 방식입니다. 이 미세 거상 훈련과 미세 외전 훈련들은 저희 병원만의 방식입니다. 1단계는 팔의 위치 세팅이 중요한데요. 먼저 팔꿈치를 이렇게 접어서 몸에 가깝게 해주는데요. 이때 목과 어깨 팔 쪽으로 뻐근함이나 신경 증상이 없는 위치를 찾습니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위치는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떤 자세에서도 통증들이 나온다 라고 하는 분들은 일단 재활보다는 치료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일단 치료부터 받으시고 재활을 진행할 때 팔 무게를 덜어주는 방식으로 재활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책상에 올려놓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베개 등을 쌓아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편한 자세를 찾습니다. 어떤 큰 힘이 안 들어오는 게 좋고, 만약에 삼각근의 힘이 과하게 들어온다 이런 분들은 동원 순서가 삼각근으로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운동을 해도 삼각근이 과활성화 될 수 있으니 조금 자세를 다시 조절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10도 정도만 미세하게
이렇게 벌리는 식으로 해볼 거거든요. 절대 움직임이 크지 않습니다. 카메라에 안 보일까봐 제가 큰 범위로 하는데요. 이거를 크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런 짝짝꿍 이런 동작들 크게 하잖아요. 이때 견갑골의 안정성이 떨어지신 분들은 삼각근부터 과하게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일단 제한을 하는 거고요. 팔을 이렇게 든다 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겨드랑이 안쪽 있죠. 그 겨드랑이를 10도 정도 벌린다 라는 느낌으로 속도를 빠르지 않고 그냥 부드럽게 움직여 보는 겁니다. 환자분들은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답답하니까 그냥 빠른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동원 순서가 또 꼬여요. 그냥 삼각근만 과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 보상작용을 또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팔을 이렇게 든다 라는 느낌보다 겨드랑이 안쪽을 10도 정도 벌린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죠. 그럼 얼마 안 가거든요. 이때 일단 10도 정도만 살짝 겨드랑이를 벌려준다 라고 하고 멈춰보세요. 그때 목이 뻐근하거나 아니면 상부 승모근, 삼각근에 크게 힘이 들어오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고요. 만약에 과하게 뻐근하다 싶으시면 그 10도보다도 더 적게 조절해서 한번 움직여 보세요. 만약에 어깨가 찝히는 느낌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도 범위를 더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인데 이 동작을 할 때 어디에 힘을 꽉 줘야 돼요? 라고 하는데 그냥 특정 부위에 강한 힘을 주지 말고 초반에는 그냥 큰 자극 없이 해보세요. 이렇게 10도를 움직였다가 2, 3초 멈췄다가 다시 같은 궤적, 같은 속도로 똑같이 접어보시고 다시 2, 3초 기다렸다가 똑같은 궤적, 똑같은 범위로 갔다가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그냥 반복해 보시는 겁니다. 영상에서 안 보일까봐 저는 좀 빨리 하는 건데 나중에 조절이 되면 속도는 솔직히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성 근육들이 조금씩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겨드랑이 안쪽 이 깊숙한 부위에서 뭔지 모를 피로감이 조금씩 올라오거든요. 그게 바로 정거근의 상부 섬유가 활성화되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10도를 외전하는 지점에서 2, 3초간 멈춥니다. 급하게 움직이면 아까 동원 순서 깨진다고 했죠. 상완골두가 속해돼서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움직인다 라고 그냥 생각만 하세요. 10도를 외전시키고 2, 3초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내릴 때도 올릴 때와 동일한 속도와 궤적으로 다시 내립니다. 이렇게 신장성 수축이 같이 이루어져야 운동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올릴 때는 조금 올리는 것 같은데 내릴 때 이렇게 확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이러면 운동 효과가 제로가 됩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의 역순 그대로 같은 궤적, 같은 속도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거를 어느 때 멈추셔야 되냐면 하다 보니까 목이나 어깨 이런 데 신경 증상이 나오거나 뭔가 불편하다라는 느낌이 나오면 바로 중단하셔야 됩니다. 조금 쉬어서 하시거나 아니면 범위를 더 줄여서 진짜 10도가 아니라 5도 정도로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이 방금 하신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지시나요?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동작을 하는 자체가 지구력을 굉장히 요하는 운동 방식이거든요. 때문에 재미가 없고 짜증날 수 있습니다. 큰 범위로 운동하면은 좀 재밌어요. 당연히 근육이 쓰이는 맛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안정성이 깨지고 통증이 있는 분들이 큰 범위로 운동하다가 오히려 몸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초반에는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단계별로 쌓아 나가셔야 돼요. 초반에는 10도 하시다 보면 나중에 이게 안정성이 생기면 20도까지 했을 때도 크게 불편감 없이 잘 올라갑니다. 20도로 벌렸다가 또 2, 3초 멈췄다가 다시 같은 궤적 그대로 이거를 계속 하는 방식들이 안정성 근육들을 활성화시키는 방식입니다. 10도가 20도 되고 20도가 30도 되고 나중에는 이렇게 90도까지 올린다 라고 했을 때 어디 하나가 과활성화 된다 라는 느낌 자체가 없어질 겁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면 좀 걱정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10도를 연습하시고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바로 20도 늘리고 30도 늘리고 이런 식으로 가실 건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초반에는 적어도 일주일 동안 같은 범위로 계속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라고 하면 그 다음 방식으로 넘어가시고 이렇게 안정성을 쌓아 나간다라고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 여기를 보시면요, 변형시켜서 월슬라이드 하는 방식을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언급해드린 이런 방식이 거의 똑같이 적용됩니다. 벽에
팔이 편한 위치들을 이렇게 찾아 놓고요. 겨드랑이를 벌리는 방식으로 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실 때는 초반에는 하루에 30분 정도를 잡아두시고 같은 동작을 지칠 때까지 해보시는 겁니다. 다른 데로 힘이 과하게 넘어가면 보상작용으로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범위를 줄이거나 조금 쉬시는 게 좋습니다. 이 훈련의 목적은 근력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뇌가 어깨를 움직이는 방식들을 재프로그래밍 하는 거거든요. 10도의 작은 구간부터 안정성 근육을 훈련해 주세요. 그리고 점점 큰 범위로 안정성 근육들이 작용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큰 범위나 혹은 무거운 무게를 들 때도 움직임이 안정화되고 부상 없이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저희 환자분들이 재활하는 방식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이 운동에서는 정교한 조절이 중요한 겁니다. 근육의 동원 순서를 훈련하고 신경계 조절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환자분이나 어깨가 불안정하신 분들은 큰 범위의 운동을 하시기보다는 이 영상을 보시고 낮은 단계부터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페인랩이었습니다.